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시간을 줄여드리는 청개구리의 부동산 이슈 5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2월 13일이고요. 설날 지나고 청룡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청라 4년 뒤에 생기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름집 이슈 중에 하나를 갖다 제목으로 따온 거고요. 일단 지난주 뉴스 중에 주요한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신생아 특례 일주일 만에 2.5조, 2조 5천억 원이겠죠? 신천에게 74%는 대출 갈아타기다. 예, 지난주 5분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던 얘기인데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번에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되시면 무조건 받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면 정책에서 나오는 정책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건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건이 되신다면 무조건 받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만에 2.5조가 접수됐습니다. 다만 이 신생아 특례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작년 부동산 특례 보금자리처럼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을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신천에게 74%, 즉 거의 대부분 80% 가까이가 대출 갈아타기, 즉 이미 받았던 걸 갖다가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대환대출하는 경우로 신청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갖다 상승시키는 것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신규 매입에는 주로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거는 이 신생아 특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들어가셔갖고 요건 같은 거 확인해 보시고 받는 게 좋습니다. 금리도 싸기 때문에 대환도 가능하다 그랬죠. 지난주에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 상승의 함의, 역전세, DSR 규제 등 불안 요소가 상존한다. 이런 뉴스입니다. 전세가 추이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22주 연속 전세가가 오르고는 있어요. 다만 소폭입니다. 근데 그 전을 보시면 이랬습니다. 약 150주간, 즉 거의 한 3년 동안 전세가가 오르다가요. 57주 정도, 즉 거의 1년 정도 전세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22주째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3년 정도 올라가던 전세가가 1년 정도 떨어지고 지금 반년째 상승 중이다. 다만 예전에 150주 상승할 때 상승률에 비해서는 지금 상승률은 낮습니다. 그 당시에 약 절반, 대략 월 기준으로 했을 때 0.27% 정도라고 이 뉴스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세가가 오르는 건요, 간단합니다.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집을 사기가 그렇잖아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전세나 월세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전세뿐만 아니라 요즘 월세도 많이 상승하고 있죠. 다만 정세값 상승이 이렇게 크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가가 상승하는 이유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매매가가 올라가지 않고 최근처럼 매매가가 떨어지기 때문인데 이 전세값 절대 가격보다 투자 측면에서는 뭘 보셔야 되냐면 전세가율을 보셔야 됩니다. 즉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어디까지 왔느냐. 사실 오늘 뉴스 뒤에서 보실 것 중에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조금씩이라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65%를 넘어가면 즉 70%에 가까워지면은 그때부터는 매매도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투자를 시작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세가 오르고 있다 이거 보지 마시고 전세가율을 갖다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투자 의미에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세값 추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요. 지난주에 청약 중에서 가장 핫한 거였죠. 강남의 메이플자이인데요. 10억 로또 청약 메이플자이에 4.6만 명 몰려 강남권 청약 열기 후끈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에는 59제곱미터가 거의 17억 정도의 분양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대 1이 넘는 한 440대 1인가 이런 경쟁률을 갖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주변에 원베일리라든가 기존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59제곱미터가 비싼 거는 28억에서 싼 거는 23억 정도까지 현재 시세가 형성돼 있어요. 즉 17억에 59제곱미터를 갖다가 분양받으면은 단순하게 봤을 때 현재 시세로 봤을 때 시세 차익이 6억에서 최대 10억까지 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10억 로또 청약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4만 명이 넘게 몰려서 분양 세대 수 자체는 100몇 세대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4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여줬는데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강남이라서라기보다도 주변 시세 대비 차익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많이 몰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으로 강남권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투자의 어떤 희비는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좋은 입지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자,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든 말든 사실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변 신축 시세보다 싸냐 아니냐입니다.
그런 조건이 갖춰져서 당장의 이익이 있다면, 즉 직접 이익이 있다면 청약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 뉴스는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 3,000건 돌파 직전. 더 늘어날 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집이 잘 팔릴 때, 즉 부동산 상승기 때는요. 경매가 맥을 못 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경매에 나오는 물건도 없고 낙찰도 받기가 어려워요. 다만 지금처럼 경기가, 즉 부동산이 바닥을 향해서 갈 때는 경매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낙찰률도 좀 올랐고 낙찰가율도 올랐습니다. 수도권이나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거의 80%가 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여러분 직접 경매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경매에 관한 뉴스들에는 계속 관심을 가져보세요. 왜냐면 이 경매 진행 건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투자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즉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을 때는 경매 건수도 줄어요. 즉 상승해서 어느 정도 하락할 때까지는 경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매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많이 하시면 나름대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경매 진행 건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점점 가격이 바닥을 향해 가고 있고 바닥을 다지고 있구나. 즉 반등의 가능성이 있을 때 주로 경매 전문가분들이 들어가십니다. 즉 지금 경매 진행 건수가 늘어난다는 건 투자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다만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란 얘기요. 다만 경매 진행 건수의 추이를 계속 여러분들이 투자를 위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직접 경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매 진행의 추이가 여러분 투자 시기를 갖다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1,500만 원만 내세요. 미분양 해소 안가님. 자, 계속해서 PF 얘기 다루고 있었죠. 즉 전국적으로 이 뉴스 들어가 보시면 전국적으로 물론 미분양이 많은 대구가 많겠지만은 전국적으로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사들이라든가 시행사들이 할인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1,500만 내면 계약금 500만 내는 것도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500 내면은 입주 시까지 뭐 무이자로 간다라든가 아니면은 안심보장제라고 얘기하죠. 뭐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즉 미분양이 일어나서 바뀌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뒤에 줍줍이 이루어질 때 기존 계약자들한테도 그 조건을 그대로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외에도 다양하게 지금 뭐 4천만 원 페이백을 지난번도 얘기했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시행사나 건설사들의 어떤 조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월에 분양 물량이 많거든요. 근데 상당수가 미분양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 총선 이후에는 이게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PF 사태와 더불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이를 계속 지켜보시는 게 투자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PF는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뉴스는요. 슬금슬금 오르는 아파트 전세가율 전국 10개월 만에 최고했습니다. 아까 전세가에 대한 얘기 하나 나왔었죠. 두 번째 뉴스에 나왔었는데 이 얘기 뭐냐면 아파트 전세가율이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뭐 전국은 사실 지방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60~70%가 항상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북권 같은 경우에 50%를 넘었었다 이렇게 얘기되거든요. 근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세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2주 연속 오르고 있지만 그 폭이 크진 않아요. 근데 왜 전세가율이 오르냐? 말 그대로 매매가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즉 매매가가 떨어져서. 즉 10억짜리에 5억이 전세였으면은 50% 전세가율이었잖아요. 근데 전세가도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매매가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10억에 5억이면은 50% 전세가율이었는데 매매가가 한 7억 5천 정도로 떨어져 버리면은 전세가율이 60%가 넘어가 버리게 되죠. 70% 가까워지잖아요. 지금 현재 벌어지는 아파트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거는 매매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게 있죠. 전세가율은 언제 정도가 됐을 때 사람 투자를 하죠? 지난번에 강북 얘기 드렸었는데 강북구가 6억 5천에서 4억 5천까지 떨어졌지만 좀 더 기다리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냐면 거기가 지금 전세가가 대략 2억 3, 4천 정도 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49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지금 4억 5천까지 떨어졌어도 전세가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다만 이게 매매가가 좀 더 떨어져서 전세가율이 60에서 70%가 된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재건축 분담금이고 뭐고 상관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전세가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들여야 될 돈이 상당히 적어지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전세가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 전세가율, 특히나 강북 지역 같은 데 투자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지금 50%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노원구도 이번에 50% 약간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아직은
기다려야 됩니다. 60%에서 70% 사이가 될 때까지. 그게 전세가가 올라서 그렇든 아니면 매매가가 떨어져서 그렇든 전세가율이 60% 70% 되는 지점이 들어가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번째 뉴스입니다. 할인 염두에 둔 가격 아니야? 대구 강남도 아닌데 최고 분양가. 이거는 오늘 분양 정보에 나올 건데요. 이번 주에 분양을 들어가는 대구의 어떤 단지가 있어요. 근데 대구 강남도 아닌데라고 하는 얘기는 수성구가 아니란 얘기겠죠. 그런데 최고 분양가 84제곱미터 제가 알기로는 7억 중반 정도, 7억 초반 정도로 지금 끊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수성구 아닌 경우에 그런 분양가가 없어요. 주변 최근에 들어선 단지보다도 1억가량이 비쌉니다. 근데 다만 또 그리고 이 단지가 소규모 단지예요. 200여 세대 규모고요. 또 특징인 거는 후분양입니다. 올해 1월에 벌써 준공이 됐어요. 완전한 후분양이죠. 들어가는데 주변 분양가보다 1억을 높게. 더군다나 지금 대구는 미분양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1만 세대가 넘죠. 그런데 이 분양가를 줬다. 이 뉴스 들어가 보시면요. 이 뉴스를 쓴 곳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혹시 할인 연두에 둔 가격 아니냐? 즉 이 얘기죠. 어차피 미분양 날 거 지금 분양가를 비싸게 해버리고 줍줍으로 갔을 때 할인을 많이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즉 분양가를 높이 잡아놨으니까 할인이 많이 되는 것처럼 보는 착시 현상을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즉 7억에 분양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5억에 판다 그러면은 우리는 분양가 할인을 갖다가 뭐 몇십 %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팔리지 않을까. 근데 뭐 사실 이거는 언론사에 의해서 추측한 거. 다만 언론사가 그렇게 작은 언론사는 아닙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측인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분양이 있기 때문에 분양 결과도 한번 보고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LH 18조 4천억 투자해서 건설 경기 부양, PF 연착륙 지원. PF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LH는 이번에 PF 문제만 얘기한 게 아니라 18조 4천억을 투자해서 전반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LH에서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해서 11대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문제는 어디까지나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전세난이라든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갖다 기획하고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따라서 특별하게 볼 건 없어요. 사실은 볼 건 없고요. PF 문제가 되고 있고 LH도 신경을 쓰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걸 투자해서 PF 사업지 갖다 매입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계획이지 실제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는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서 추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 부동산 이슈 뉴스들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전국 아파트 동향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지난주와 같습니다. 왜냐면 아직 네이버 부동산에서 안 나왔어요. 이번 주께 아마 연휴 때문에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나오는 대로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RMG 투표가 있었죠. 앞으로 각광받을 지하철역 해서 인천 지역 지하철역들에 있었는데 보시면은 1위는 검단 102역, 2위는 검단 103역이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 비슷비슷하게 얻었는데요. 검단 103역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항목이 추가됐지만 상당히 많은 수를 투표했어요. 저희가 항상 싸우는 지역들이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 투표 주제는요. 핫한 단지죠. 송도 자이 풍경채 그라노블 분양가 예상을 해보는 투표입니다. 평당 2천에서부터 평당 3천 이상. 사실 지금 자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이미 평면도라든가 나왔어요. 곧 아마 모집 공고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분양가들을 갖다 예상해보는 설문조사입니다. 물론 싸게 나왔으면 좋겠죠. 하지만 뭐 저희 마음과 같지 않은 게 항상 분양가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의 견해를 갖다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에는 뭐 8억 원대에 분양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정확한 가봐야 알겠죠. 여러분의 선견 지명이 얼마나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부탁드릴게요. 지난주 아름집 이슈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청라에 4년 뒤 생기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서구 게시판에 올라왔는데요. 상당히 많은 조회수를 갖다가 이뤘죠.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 글에서 뭐 청라점 스타필드라든가 돔구장 생긴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7호선 연장이라든가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스타필드 연장이라든가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약간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은 그냥 생활 편의시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 이 청라 말고도 스타필드라든가 코스트코가 들어갔던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단기간에는 약간 영향을 줬는데 전체적인 부동산 상황을 갖다가 극복할 정도의 소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편의성이 늘어난 건 좋죠. 그다음에 뭐 동구장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크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정말 영향을 미치는 거. 저는 세 번째로 왔는데 이게 제일 크죠. 사실 서울 7호선 지하철 청라 연장이 27년 개통 예정이다. 한 3년 정도 남았지만 아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파급 효과고 뭐 사실 전철이라고 하는 건 들어오면은
무조건 집값이 오르는데 작용하죠. 상승률이 작용을 합니다. 다만 몇 년이 남았지만 이게 제일 큰 거 아닐까, 4년 뒤에 예상했을 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병원 들어오는 것도 편의적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요 청라 연장, 지하철 7호선 연장이랑 또 하나는 제3연륙교 영종하고 있는 거죠. 요게 완공되는 게 청라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사실 이 제3연륙교 같은 경우에는 영종 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7호선 연장과 연륙교 요 얘기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를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슈는요, 경기도 성남 광주 고속화도로 판교 태전동 민자사업 추진한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 광주 태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통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 판교나 이쪽으로 진입하려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안 좋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민자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된다면 정말 좋죠. 다만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로는 34년, 한 10년 뒤죠. 개통을 생각하고 그리고 사업 제안서를 갖다가 접수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이쪽은 빨리 뚫려야 되겠죠. 좀 더 빠르게 어떤 식으로 되기를 갖다가 바라봅니다. 저희 많은 회원분들이 여기서 지금 고생하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다만 지금 확정이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안타깝게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내년 개통 신안산선 지하 70m 공사 현장에 가다. 자, 신안산선도 되게 핫한 거죠. 뭐 올해 원래는 완공 예정이었다는데 문제는 공정률이 지금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댓글 보시면은 내년에도 개통이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요. 여하튼 공사가 진행 중이고 얘는 개통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게 내년일지 내후년 초반일지가 문제인 거죠. 다만 얘가 개통이 되게 되면 안산중앙역, 뭐 안산뿐만 아니라 시흥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혜택 받는 곳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요즘 나오는 GTX DEF 얼마 전에 이슈됐던 것들,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인 투자와 관련 있는 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공정률이 아직 40%밖에 안 돼요. 다만 뭐 공정률 같은 경우에 여기 홈페이지가 보시면은 계속해서 공사 진행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개통이 2, 3년 뒤, 적어도 2년 뒤는 개통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기 안 좋잖아요. 개인적 견해 말씀드리면 지금은 매도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기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분양 캘린더인데요. 이번 주에 한번 볼만한 건요, 수요일날 내일 시작인데요, 대구광역시에 반고개역 푸르지오 1순위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단지가 바로 아까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분양 할인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일부러 비싸게 친 거 아니냐라고 모 언론사에서 제기했던 그 단지입니다. 240가구 정도 되고요. 입주가 24년 6월입니다. 완전 후분양입니다. 지금 이미 준공돼 있는 아파트예요. 과연 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한번 보는 것도 PF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아파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이번 주에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뭐 서울에 반석 블레스 포레가 있긴 한데 이거는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규모가 작은 거고요. 큰 의미는 없는 아파트인 것 같고요. 다만 경기 소원의 영통자이 센트럴파크가 접수가 아니라 오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거는 이번 주에는 분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픈하는 곳들이 좀 있고요. 이것들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메인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분양 일정이었고요. 네, 이상 부동산 5분 브리핑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